자, 오늘은 우리가 그 파이썬과 텐sorflow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텐sorflow에 대한 강의에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텐sorflow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비디오 클립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파이썬하고 넘파이만을 이용해서 이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 또 하나가 이제 텐sorflow를 이용해서 어떻게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배우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였죠. 자,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값에 대해서 이것이 0인지 혹은 1인지를 자, 이렇게 이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2, 4, 6은 0으로 분류를 하고, 또 8, 10, 12, 14는 1로 분류하는 것이죠. 자, 그때 사용한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하죠? 어떤 모델을 만들죠. 그리고 코스트 함수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어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코스트 함수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진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자, 이 코스트 함수를 미분한 값을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원래의 W에서 빼는 것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학습률에다가 이 코스트 함수를 B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빼주면 우리가 새로운 W와 B 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자, 이 코스트 함수 W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리고 B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자,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 하는 업데이트하는 방법 또 B를 하는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W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이런 것이고 또 B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습니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코드가 지금 파이썬과 넘파이로만 만든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예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제와 같은 예제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2, 4, 6일 때는 자, y 값이 0, 0, 0이고요. 8, 10, 12, 14 이렇게 8 이상인 경우에는 자, y 값이 1인 그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x 데이터만 다시 말해서 요 앞에 있는 요 벡터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것만 쭉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첫 번째 있는 원소만을 쭉 뽑아서 x 데이터를 만들고요. 또 두 번째 있는 데이터, 두 번째 원소를 쭉 뽑아내서 y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플라팅 해보면 이와 같죠. 그래서 2인 경우에는 0, 그리고 2, 4, 6인 경우에는 모두 0이고요. 그리고 8, 12, 10, 12, 14인 경우에는 1로서 이제 y 값을 갖습니다. 자, 처음에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여기서는 0으로 두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만드실 코드는 이것이 0이 아니라 랜덤 밸류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뭐 그런 디스트리뷰션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낼 것이고요. 현재 러닝 레이트는 0.01입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에 따라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이것이 트레이닝 시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4만 번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자, X와 Y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것이 뭐죠? 이것이 지금 X하고 이것이 지금 W에 관한 W를 그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W 미분한 값이 다시 보시면 자, 이렇죠. X에다가 자, 지수상수 분의 마이너스 WX 플러스 B 분의 1 마이너스 Y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미분한 값도 역시 앞에서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수식을 그대로 집어넣었고 자, 새로운 W에는 원래 W에서 자, W를 미분한 값 그리고 또 바이어스를 미분한 값
해가지고 뭘 곱했는가 하면 러닝 레이스를 곱한 다음에 새로운 W 값과 새로운 B 값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실제로 러닝을 하는데 매 1000번마다 i와 w와 b 값을 이렇게 뽑아보는 거, 프린트해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자, 앞에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것이고요. 이것을 쭉 실행시켜 보면,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f폭이 000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w 값들이 바뀌죠. 바뀌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새로운 원래의 w 값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w 값과 b 값을 집어넣어서 프린팅을 해보면, 자, x 값이 2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프린팅을 해보면 지금 실행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 6.97이 나오나요? 자, 6.97인데 지금 보시면 소수점 7번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수점 7번째 자리에 6.9니까 6.9니까 이것이 이 소수점이 앞으로 7개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는 0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비슷하게 우리가 이 모델을 이제 W 값과 B 값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2, 4, 6일 때는 거의 0에 가깝고요. 그리고 80, 12, 14는 거의 1에 가깝죠. 1이죠, 1.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순수하게 numpy하고 파이썬으로만 만든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이 W 값과 B 값을 실제로 랜덤릭하게 어사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바꿔야 할 부분들이 아마도 이 X나 Y 데이터를 만들 때 좀 더 우리가 여러 개의 X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죠. 피처가 여러 개인 X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Y 데이터는 0, 1 하나겠죠. 예, 하나겠지만 X 데이터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코드를 조금만 바꾸시면 실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사용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텐설플로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구현해 본 겁니다. 여기서는 앞선 데이터와 조금 다르고요. X 데이터가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피처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 2, 2, 3, 3, 1이 되어 있죠. 이것은 각각 0, 0, 0이고요. 그리고 4, 3, 5, 3, 6, 2 같은 경우에는 모두 1, 1, 1이었습니다. 앞서 텐설플로우를 제가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거기를 참조하시면 아래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코드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입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실제로 런할 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자, X와 Y의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웨이츠나 바이어스를 위해서 실제로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베리어블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W 값이 지금 2, 1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X가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벡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은 웨이츠가 되는 것이고 바이어스는 그냥 1차원, 그냥 스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하이퍼세시스를 만들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텐설플로우의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자, X하고 Y 값을 넣어서 바이어스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모델이 제공해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W와 B 값을 트레이닝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한 그 코스트 함수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디우스 민이 있죠. 리디우스 민이 실제로 코스트 값들의 합을 평균을 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얘기할 때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로그 함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스트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옵티마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러닝 레이스를 집어넣어서 만들죠. 그리고 그 객체 안에 있는 미니마이즈 함수에 코스트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동작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요 트레인이라는 텐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W 값이나 B 값을 이용해서 어떠한 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모델에서 나온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는 것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값이 0.5보다 크면 1로서 아니면 0.5보다 작으면은 0으로서 값을 우리가 0과 1로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요 하이퍼세시스 요 함수를 작동을 시켜서 그것이 0.5보다 크면은 이 캐스트 함수는 1을 리턴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h가 0.5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0을 리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어떠한 값에 대해서 프레딕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프레딕 된 거 하고 뭘 빼죠? 지금 y 값을 빼죠. 그래서 실제 값하고 y 값 사이의 차이의 평균을 본 겁니다. 차이의 평균을 봐서 그 애큐러시로 그것을 저장해 놨고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실제 값하고 우리가 예상한 하이퍼세시스에서 리턴한 값과의 차이를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지금 x나 이 대문자 x나 대문자 y가 모두 어떤 행렬,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그 매트리스죠.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안에 두 개의, 그러니까 컬럼이 2고요. 그리고 행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한 6개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고요. 또 y 같은 경우에는 6개 로로 이루어진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듀스 미를 한다는 의미는 각각에 대해서 w 값을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y 값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y 값에 대해서 비교한 것을 오차를 보고 나서 이 캐스트가 아까 여기서의 캐스트는 지금 조건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기서 나온 값을 그냥 플로어 32 타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캐스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h가 0.5보다 크면은 1을 리턴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하라는 것인데, 여기서의 캐스트는 여기가 조건문이 아니죠. 조건문이네요. 이퀄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predict와 y가 같으면 1을 리턴하게 되겠고요. 다르면 0을 리턴하는데, 리턴하는 value를 flow 32 타입으로, 실수형 타입으로 리턴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y가 지금 여러 개죠. 여러 번 적용시켜서 그 결과를 평균을 내서 애큐러시를 계산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세션을 만들고 또 이니셜라이즈를 시킨 다음에 이제 실제로 4만 번 정도의 트레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트와 트레인이 있죠. 코스트와 트레인을 만들어서 코스트 밸류하고 실제로 트레인된 값을, 이건 트레인된 값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값이 나오더라도 무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각 200번의 스텝마다 코스트 밸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 값을 하이퍼세시스, 프레딕, 애큐러시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하이퍼세시스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대로 하이퍼세시스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애큐러시가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실제 이것은
프랙티컬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트레이닝 된 데이터를 가지고 애큐러시를 보죠. 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이 있으면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셋을 나눠 놓는데 여기서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매우 오버피팅된, 다시 말해서 어떤 트레인 데이터에 편향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어떤 애큐러시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습 삼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쭉 보시면, 자, 결과를 보시면, 자, 처음에 그 트레이닝 시킬 때에는 코스트 밸류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점점 줄죠? 점점 줄어서 한 4만 번 트레이닝 시키니까 0.04로 매우 많이 줄었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때 만들어진 HW와 B 값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이퍼시스를 테스트해 보면, 자, 보세요. 그때 나온 값이 0.002죠. 이것은 0이죠. 그리고 0.068 이것도 0입니다. 0.009 이것도 0이고, 자, 0.9, 0.9, 0.9면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앞선 데이터 보시면 우리가 앞서, 자, 요 세 개가 뭐였죠? 모두 0이었고, 그리고 요 세 개가 1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트레인이한 W 값과 B 값을 계산해서 넣은 그 모델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면, 자, 이 부분은 뭐죠? 자, 0.002, 0.008, 0.009 그렇고요. 여기는 0.9죠. 그래서 이것이 000111로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애큐러시가 1로서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트레이닝 데이터에 편향된 모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그 텐설플로우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앞서 우리가 텐설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코딩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위한 텐설플로우 사용 방법은 제가 만들어 놓은 텐설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의 마지막 예제를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